안녕하세요.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흘 만에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출발 보고 오늘 또 밀리나 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중국발 훈풍 덕분이죠. 중국 중앙은행이 국경절 연휴 앞두고 사상 최고로 많은 자금을 풀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없었던 호재 하나가 추가되면서 오늘 소폭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내일이면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는 10월장에 맞게 되는데요. 글쎄요, 9월 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당히 파는 것도 방법일까요? 내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저희가 종목까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 2부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 먼저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 듣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쳐 월간 왕중 왕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내일장 위한 공략주 공개와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목요일 멘토님 만나볼까요?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자주 뵙네요. 그러게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원래 김정화 전문가님 멘토님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 사모님의 그 출산 문제 때문에 대타로 나오셨으니까 뭐 나중에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이성대 김지훈 전문가님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주식도 전문 자산관리 시대. 재테크와 자산관리업계 최고의 수익률. 글로벌 산업업계 동향에 따른 투자 종목 선정,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의 2060 자산관리 노하우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보고 싶어요. 뉴욕 증시는 4월 내렸습니다. 유럽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지표도 별로 안 좋네? 라는 이유를 들어서인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뉴욕과는 달리 4월 만에 올랐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중국발 훈풍이 들려와서인데, 자, 문제는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이거 뭐 시장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을 때 팔아버릴까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해답을 잠시 후에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일단 오늘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의외 호재가 나왔잖아요. 글쎄 나왔었죠. 원래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그 타이밍에서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 반등 추세로 돌아서는 현상이었다.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 이제 9월 3분기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의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명절날을 앞두고는 그 기관 투자가들의 그 윈도우 드레싱 장세가 항상 이어졌다. 윈도우 드레싱 장세가 이어진 이후에 또 추석도 또 즐겁게 갔다 오시라고 지수를 한번 땡겨주고 또 10월 초에는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만큼 다시 되돌림하는 뭐 그런 장의 시나리오를 한번 잡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이제 그 지수가 조금 이제 혼조 장세를 보이면서 그 방향을 잡지를 못한 그런 국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장을 뚜렷하게 이끌어갈 선도 주자가 없는 이런 시점 속에서 또 이제 비관론자들이 다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과거에도 리먼 사태가 났을 때다 보면 비관론자들이 계속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주가들을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오늘 미국 그 다우 지수가 앞으로 향후에 6개월 안에 12.9%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관론자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단기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바닥권이 조금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9월 달에 이제 잘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메뚜기가 보고 있는 시각은 여전히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이 여러분들이 그 현금 보유 자산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목들도 조금 압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그 10월장 자체가 이제 9월장 장같이 호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차례 정도 1950 라인대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 안정적인 같은 투자 전략을 구성하시면서 종목들도 일단 그 손절매 가격대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한번 그 매매를 하시면서 손해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도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 바로 단기적으로 목표 수익 짧게 잡아가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조만간에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약간의 또 변화가 감지되는 게 코스닥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코스닥에 계속 신고가 530선 있었는데요. 이번 주 거의 끝물돼 가니까 오늘 21선까지 510선 초반에만 있더라고요. 예. 자, 일단 제가 얼마 전이죠. 이틀 전에 화요일날 나와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굳이 볼 것 같으면 코스닥 지수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510포인트의 부근에서 다시 한번 그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급하게 내려오면서 오늘 512포인트 정도 거의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밑골 달고 약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급락이 나오거나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땡큐인 장이겠죠. 오히려 쓸어 담는 장이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지수를 굳이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어차피 떨어지면 어차피 윗방향성으로 뛰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배팅 구간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양쪽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장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밑으로든 아래쪽이든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지금 종목들 보시면 뭐 우량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개별주 중심적으로 해서 지난 화요일 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롤러코스터 양세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오후장에서 급락폭을 이어나가고 보통 뭐 기본 수급 쏠림 현상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위쪽이나 고가 대비 저가 대비 한번 보시면 최소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 일정 패턴대로 종목들이 움직인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거나 타이밍 면에서 좀 빠르거나 느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게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를 굳이 체크하면서 미리 예상하면서 겁먹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고요. 그에 대해서 대응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일단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얘기를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 오를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상승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반등에 이어서 조금 더 상승폭과 대응 전략 잠시 후에 듣고요. 김지은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은 다 오를 거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자, 왜 상승으로 점치시는지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10월 달에는 1950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셔서 사실 추석 이후에 방향성이 좀 아래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까지는 조금 더 윈도 드레싱 효과 기대하시는가 봐요.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내일까지 이제 윈도 드레싱을 해야만 반기 이제 길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기관들의 이제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현재 그리 좋지 못합니다. 예. 못하고,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슴 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마 앞으로 장에 대한 정답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면서 내일은 반등이 돈다 할지라도 반등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구간 속에서의 시장 흐름을 잘 한번 노려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 것인지, 또 보유하고 추석을 맞이하고 10월 달을 맞이할 것인지 심층 있게 고민을 해야 돼. 그런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 있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은 상승 기준 있는 종목들은 홀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스권 행보를 한다든가 추세가 이탈 기미를 보이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과감하게 행하고 비중을 높여가면서 물량 축소하고 난 이후에 징검다리 연휴를 지난 이후 10월 초순 주말쯤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났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10월장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네. 메뚜기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대한 예의상 네. 잘 가는 종목은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조금 불안하거나 요즘 뭐 어떡할까 싶은 것들은 아예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고 내일장에서 아까 깨끗한 마음으로 10월장을 맞자 하셨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 이제 스페인의 경제 개혁안 발표가 있고요. 때문에 오늘 밤에 의해서 스페인 변수에 의해서 내일장은 결정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화두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일정하고 맞물려서 아마 네. 요번에 그러니까 오늘 밤 전후에서는 구제금융 신청이 좀 어려울 거다, 지연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스페인 자체 문제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파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그 긴축안을 아마 그 자제를 시키려고 그 국민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 IMF 때 하고 스페인하고는 사고방식이 틀린다는 것이죠. 한국의 국민들은 어떤 큰 이슈가 나타나면 단기를 하는 힘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개인 독자적인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그 유럽존의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일은 조금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금융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일단 구제금융이 지연되면 그 신청 기간까지는 아마 스페인 국채금리, 뭐 이탈리아까지도 금리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윈도 드레싱 효과 때문에 추가 상승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승 시 잘 한번 파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김준 전문가님은 역시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상승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제가 화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네. 얘기를 드리면 상승이니 하락이니 굳이 뭐 논하는 것 자체가 굳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어차피 종목에서 또는 지수에서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뭐 지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 조금 걱정된 종목들 때문에 아마 지수를 많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뭐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요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큰 틀에서 보시면 지수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지수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다 치면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는 상승 구간이 나오겠지만은 그 안에서 뭐 해발, 뭐 이슈라든지 뭐 기본적인 뭐 북한발 이슈라든지 뭐 대서해라든지 총서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안에서 장중 변동성이 일어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굳이 변곡점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지수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지수가 급등 급락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종목에 대해서 제한시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잡아 나가야지 지수가 단순히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올라가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석 연휴가 있는데 이거를 종목을 들고 있는 걸 팔고 가야 될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될지 요거에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굳이 추석 연휴에 대해서 그죠? 추석 연휴에 대해서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걱정을 하시면서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파는 게 낫겠죠. 근데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우리가 추석이니 그리고 뭐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주말 동안에 아무리 뭐 큰일이 나서 뭐 설령 악재가 굉장히 많이 뜬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고 확신이 있으면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어떠한 이치라든지 어떠한 논리라기보다는 어차피 추석 연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노는 날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노는 날이고 추석 연휴 동안에 주식시장이 변동되거나 하는 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때지 어차피 해발 이슈, 악재가 뻥 나와서 우리가 뭐 지수 포인트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요. 급락과 급등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지 않는지 그 차이입니다. 악재가 아무리 뜬다고 해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베팅 구간이 되겠죠. 근데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손실 구간에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확신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굳이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따지지 마시고요. 내 계좌가 뭐 손실이 있는데 이 종목을 팔고 뭐 수익 난 종목만 들고 간다. 그러면 아마도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에서 수익 난 것만 들고 가면 더 불안할 겁니다. 손실은 끊어놓고 확정이 된 구간이죠. 근데 추석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에 또 다른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수익 난 것도 또 떨어져서 손실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걱정하는 구간이 더 커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주말 걱정이니 뭐 연휴 걱정이니 이런 것들에 걱정을 하실 때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추석 동안에 신경 안 쓰고 신나게 놀 수 있는가? 놀 수 있으면 들고 가시고 놀 수 없으면 버리고 가는 게 맞겠죠.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이십니다. 확신이 없으면 종목에 대해서 배팅 자체를 자제하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장 그래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두 분 전문가님 말씀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